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1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디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소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최근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며 소비자 편의는 높아졌지만 시장 독점, 수수료 인상, 노동 불안정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배달,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공정 경쟁과 노동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슈똥라에선 플랫폼 경제의 개념부터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과 미래 전망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온라인 기반 경제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니 플랫폼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면서 관련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 최근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어떤 쟁점이 떠오르고 있나요? 네, 최근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가격 결정권을 좌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달의 민족을 들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배달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님, 배달 수수료가 오르게 된다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배달원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배달비는 보통 소비자, 판매자,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나누어 부담하는데요. 소비자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시키면 음식점은 배달 수수료를 플랫폼에 지급하고 플랫폼은 그 수수료를 배달원에게 일정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플랫폼이 배달비를 낮추면 배달원들은 더 많은 배달을 해야 같은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군요. 그렇게 되면 플랫폼 경제가 노동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는 배달업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맞나요, 기자님? 맞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배달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쿠팡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물류센터 직원들의 과로 문제가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카카오티 같은 IT 플랫폼도 택시기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죠. 그렇군요. 배달앱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과 교통 서비스까지 플랫폼 경제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그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플랫폼 경제 관련 이슈를 다루다 보니 플랫폼 경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기자님, 플랫폼 경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같은 건데요. 이는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경제 활동을 창출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배달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처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플랫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플랫폼 경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상용화되며 발전했습니다. 또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규모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엔 AI와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맞춤형 추천 서비스와 자동 결제 시스템이 도입돼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 그리고 기술 발전 덕분에 플랫폼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효과라는 개념이 생소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네트워크 효과는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도 처음엔 입점한 가게가 적었지만 가게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도 증가했고 소비자가 많아지니 더 많은 가게가 입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죠. 예시를 통해 들으니 생소했던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플랫폼 경제에 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협성대학교 공병훈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개방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제한적으로 개방적이지는 않지만 플랫폼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개방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개방적이에요. 기존의 백화점이나 시장과는 좀 달리 자유로운 경쟁이 유발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량과 마케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사용자든 공급자든 간에 투명하고 개방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기존의 경제 시장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들보다는 플랫폼들이 더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뭘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OTT 같은 경우도 플랫폼들인데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들 또는 이제 소셜 미디어들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광고의 비중이 플랫폼이 훨씬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주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레거시 미디어는 아무래도 그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비용이 줄어들어서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제 플랫폼 광고들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플랫폼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아마 인공지능 기술인 것 같아요.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 맞춤한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단순히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시장 구조와 생산성을 변화시키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경제는 거래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소비자가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비교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상품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죠. 그러고 보니 저도 요즘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훨씬 더 이용하는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플랫폼을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자님, 플랫폼 경제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네, 플랫폼 경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경제에선 대기업이 유통망과 자본을 장악하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웠지만 플랫폼 경제가 발달하고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제품을 판매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이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긱 이코노미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배달 라이더, 유튜버 등 하나의 직장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개의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시장이 활성화됐죠. 그렇군요. 플랫폼 경제가 단순히 소비자와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플랫폼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플랫폼 경제가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플랫폼이 생겨나기 직전과 비교하면 제 삶이 훨씬 편리해졌고, 그리고 프리랜서의 자유로운 노동이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인플루언서와 같은 플랫폼 경제 관련한 일자리에도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 경제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선 플랫폼 경제가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빠른 성장 속에서 여러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님,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함께 긱 이코노미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면서 소득 변동성이 커지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이는 플랫폼이 정책을 바꾸면 노동자의 수익이 불안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배달라이더가 비수기엔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플랫폼이 수익 배분 구조를 바꾸면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인 거네요. 그렇다면 기자님, 플랫폼 경제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들은 어떤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나요? 네, 먼저 기업들은 플랫폼의 정책 변화와 수수료 구조에 따라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면 음식점은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식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낀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플랫폼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플랫폼 경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플랫폼 경제 관련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 플랫폼 독점에 대해 관심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한 플랫폼이 독점을 해버리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니까 플랫폼 경제 독점 현상에 적절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선 플랫폼 경제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신 것 같네요. 기자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먼저 정부는 긱 이코노미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정부가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도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포함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도입해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업의 경쟁 구도와 소비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향후 한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자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플랫폼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플랫폼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전망은 많지만 시장 경쟁 구도나 가격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저도 찾아봤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글로벌 긱 이코노미 시장 규모가 2018년 2,040억 달러에서 2023년 4,55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동화된 플랫폼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플랫폼 노동이 더 확산될 거라면 기업들도 시장 전략을 크게 바꿔야겠어요. 기존의 대형 플랫폼 중심 구조도 변화할까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법이 확대되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이 약화되고 중소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선 규제 강화로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님,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변화된 시장 환경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비스 혜택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관점에선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플랫폼이 특정 상품을 몰래 상위에 노출시키는 방식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더 공정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 이용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죠. 결국 플랫폼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 같네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어요. 오늘 기자님과 함께 플랫폼 경제의 개념부터 장점과 문제점,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플랫폼 경제가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플랫폼 경제가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4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김지원, 기술에 제54기 기술부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 2학년 박희경, 진행에 제54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신소루, 제54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1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